되게 초량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시 80 몇 페이지 있죠? 88. 이거요? 이거 되게 쉽다. 근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저 얘기 좀 할게. 우리 부등식하고 일단은 먼저 잠깐만 복귀할게요. 여러분, 등식과 잠깐만, 항등식이 아니에요. 등식은 의미가 뭐죠? 네, 등호가 있는 식인데, 이 등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첫 번째가 뭐? 네, 방정식. 두 번째는 뭐죠? 항정식은 뭐예요? 항정살은 들어봤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성질 차이가 뭐죠? 네. 식은 해가 정해져 있고요. 정대식은 많아요. 뭔가 알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주원이 답이 정해져 있는. 뭔가 비슷한 수준의 대비랑. 저, 재민이. 재밌니? 소정식은요, 값이 정해져 있고, 방정식은 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야. 지금까지 최악의 답이에요. 자, 네. 몰라. 그 항상 등식이 성립하고 방정식은 항상 등식이 안 성립. 아, 항상 헐파잖아. 또 그냥 꽝이잖아. 정세요. 오, 현재까지 되게 괜찮아요. 참이냐고 진짜 보고 싶어. 아, 지가 이상해요. 지가 이상해요. 50%예요. 연우, 나 60%, 연우. 이때가 이게 사회였을 때 보통 아, 예, 거의 90%. 다 됐어요. 이만하면 다 됐어요. 10%는 자, 등식이 다 들어간 식은 맞는데, 방정식은 모든 x가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등식을 성립하는 x만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항등식은 그냥 무슨 x를 집어넣든 간에 다 항상 등호가 성립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방정식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항등식이겠죠. 됐죠? 자, 그래서 등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 문자식 여러분 하고 있고 지금 방정식은 하고 계시죠? 학교에서? 2차방 아, 진짜 안 했어요. 일상방식 안 나와. 우리 동료학까지 나왔어. 왜 일상방식이 아니지? 우리 아직도 일상식이야. 우리 아직도 자, 잠깐 아직도 배웠는데 우리는?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저 유나야, 동유형이 뭐죠? 동료이 다 우리가 온다. 동유형이 뭐죠? 왼쪽에다. 아니 질문할 수 있지 뭐가 왜 그러냐니. 야 질문도 못하냐? 맞아요. 그랬어. 반항이야. 야, 동유형이 뭐죠? 유나? 얘도 모른대요. 얘도 모른대요. 기다려. 우리 수많은 물고기들을 좀 이따 낚시하자. 자, 자, 마라탕 속에서 퍼덕이는 물고기. 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뭐요? 뭐네 여기. 그냥 선생님 동료 향이 밥이에요. 동유항이지 동유항이겠냐. 어딜 봐 땡이야 나가리야. 자, 지우. 같은 거예요? 아, 잘했어요.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내가 말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는 일단은 식은 무슨 식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다항식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당시. 아,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그럼 여기 항이 몇 개죠? 보지 마. 3개요. 아, 잘했어요. 왜 3개죠, 근데? 보긴 4개 보이는데. 얘 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EX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무엇을 활용한 거죠? 얘네들은 어떤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예요? 네? 형제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마라탕 소리하고 있어요. 동류, 항이죠, 항. 항인데, 동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은 종류라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이 같은 종류의 판단은 누가 얘기했죠? 지우가 얘기한 것처럼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요. 차수도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갑자기 다항식의 동류항도 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등식인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지금 이 등식은 다 배웠고 이번에 들어갈 것은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까지 했고 이번에 들어갈 것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이 등호라는 기호 말고 크다, 작다, 그다음에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4가지로 되어 있죠. 자, 어떻든 간에 이것들은 전부 다 서술어들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등식과 등식을 풀 때는 우리 등식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방정식 풀라 그럴 때 어떤 성질을 이용했죠? 네, 3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5라는 걸 우리가 이걸 풀 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하면은 계속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돼 있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어떻게 했죠? 2를 똑같이 빼줘서 얘는 사라지면서 마치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항이라는 걸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항이라는 건 없어요. 허상이에요. 등식의 성질을 갖다가 그냥 효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 감고 편리하게 쓰겠다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그럼 3x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갖다가 이항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항이 아니라 양변에 뭐 해준 거죠? 갑자기 조용하지? 네, 3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곱하기 3분의 1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누기 3이나 곱하기 3분의 1이나. 똑같은 짓을 거리니까 여전히 균형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면서 x만 남고. 마치 근데 이게 넘어가서 얘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할 뿐이죠. 사실 아니에요. 얘는 사라지고 얘가 생긴 겁니다. 1 이렇게 구하는 게 방정식 풀이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부등식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등식 풀이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3x 플러스 2가 5보다 어떻다고 할까요? 크다고 할게요. 좋습니다. 자, 크다. 또는 크다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했죠? 누가 그래요? 크다의 또 다른 말이 작지 않다고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에요. 크다의 이 그거나. 뭐요? 크다가 똑같으면 작거나 같다고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크다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있잖아, 이거 양들의 침묵. 잠깐. 자, 수영이 조금 유식한 말이에요. 2글자예요. 뭐죠? 이상이다. 힌트 다 줬는데 그걸 비껴가네. 초과가 맞아요. 야, 3x 플러스는 5 초과이다. 5보다 크다. 초과라는 거는 너 몸무게 안 재봤어? 몸무게 잴 때, 야, 너 5kg 초과 그러면은 가볍다는 거야? 무겁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5kg 초과가 가벼운 거야? 네 몸무게는 지금 이 놀이기구 타는데 5kg 초과돼서 못 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돼지야! 이런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탈 때 여기는 키가 120이 넘어야 탈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120이 넘어야 돼. 그럼 120 초과예요. 그러면은 120은 탈 수 있어? 없어? 120 초과만 탈 수 있으면 120 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20이 타려면 120 뭐로 해야 돼요?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도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럼 작다는 유식한 말로 뭐라 하겠어요? 미만. 작거나 같은 건 이만 써봐. 이하. 야, 니네 안 봤냐? 잠깐만, 이거 얘 설명하기 전에 잠깐 기본 개념만 할게. 자, 5는 3보다 크다. 이거는 5는 3보다 3 초과이다.
그 다음엔 이거는 뭐예요? 5는 3 이상. 이상이다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작지 않다. 또 다른 말은요? 네, 크거나 and 같다까지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만약에 네, 7이 이렇게 10이 있다면은 7은 10 뭐예요? 10보다 작다는 알고 미만이다. 알겠죠? 자, 이하라는 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건 근데 10이라고 말은 안 되겠지만 그냥 예를 할게요. 이거는 7은 10 어떻게 되겠죠? 이하. 됐죠? 됐죠? 그리고 이하이다 또 다른 말은 작거나 같다 또는 크지 않다. 됐죠? 이해되나요? 네, 잠깐만 돌아갔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을 푼다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뭐냐? x만 남겨놓고 그게 뭐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가 요리요리 해가지고 x만 남겨야 될 텐데 이 군더더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등식도 성질이 있어요. 등식의 성질처럼. 자, 이게 시소야. 이 균형이 유지가 된 상태로. 먼저 여기서 얘만 남겨놓으려면 껍데기를 다 까야겠죠. 군더더기 먼저 2부터 제끼겠습니다. 2를 이것도 양변이라고 했어요. 자, 2를 좌변에서 없애려면 양변에 어떤 처리해주면 될까요?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우린 이 균형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은 것을 빼주더라도 여전히 왼쪽이 무거울 겁니다. 맞습니까? 네, 똑같이 2kg씩 빼도 여전히 되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3x가 남고 여기는 이거는 사라집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2학기 때처럼 착각을 한다면 얘가 없어지고 이거 보니까 없어졌네? 그리고 어디 갔냐면 여기 생겼네? 그래서 이게 넘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착각이지 실제로는 부등식의 성질, 이 시소의 양쪽에 똑같은 처리를 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5 빼기 2가 되니까 3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다음에 이제 요 x만 또 남겨야 되니까 요 3을 갖다가 또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양쪽에 뭐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3으로 나누는 거죠. 또는 곱하기 3분의 1. 됐죠? 자, 그러니까 나누기 3. 양쪽에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똑같은 걸 갖다가 전부 3분의 1로 쪼갰으면 여전히 그 조각도 이쪽이 더 무겁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면서 x만 남고 이쪽은 이게 나눠지면서 1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이 x만 아까 난 것처럼 최종적으로 범위만 나오게 됐죠? 이게 이 부등식을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건 생각할 거 없어요. 방정식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대신 방정식은 이런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무거운 방향에 대해서는 방정식은 없어요. 그냥 딱 같다라는 그 상황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다 작다라는 크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넘기고 넘기다 볼 때 요 방향이 갑자기 무게가 바뀌냐 안 바뀌냐는 좀 유의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 경계가 되는 1은 고정이 되지만 1보다 크다가 뒤집혀가지고 작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내가 두 가지 경우만 주의하라 그랬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좀 짧게 끝냈지만 기억하시나요? 인생 역전이 되는 상황이 존재해요. 마이너스를 어떨 때 하는 거죠?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인생 역전이 돼버려요. 왜죠?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전체 값의 부호 자체를 뒤집어 버리거든요. 재산이 빚이 되기도 하고 빚이 재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이 부등식을 푸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너무 그렇게 저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거든요. 자,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5번 지금 할 거예요. 5번 전에 4번 잠깐 한번 다시 복귀하고 5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알맞은 부등호의 방향이 나머지니까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우변이 더 무겁죠? 더 크대잖아. 우변이 무겁죠? 우변이 무거우면 양쪽에 무거우니까 우리 다이어트 해가지고 3kg씩 뺐어요. 그래서 누가 더 돼지일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넌 여전히 돼지야. 왜? 양쪽에 똑같은 걸 빼도 이 시소의 무게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얘 보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커요.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양쪽에 어떤 처리 과정을 해준 걸까요? 이 녀석이 이 형태로 바뀌려면 이 양변에 뭘 어떻게 해줘야지만 이 오른쪽처럼 바뀔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양쪽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준 거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게 되면 인생 역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곱하게 되면 얘는 A가 되면서 맞고 얘도 곱하면 B가 되는 건 맞지만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겠고요. 자, 1번과 2번은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 빼기 7이 마이너스 B 빼기 7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얘를 A와 B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군살들을 막 잘라내는 시술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얘를 갖다가 1차로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면 양쪽에 뭐 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7. 야, 더하기 했으니까 양쪽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까지 계속 도달을 합니다. 맞죠? 다음 2차 시술 들어가야겠죠? 여기다 양쪽에다 뭘 해야지만 얘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게 되면 A가 되고 B가 되는 건 맞는데 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역시도 또 오른쪽이 더 크다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좋죠.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얘가 이제 또 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또 한번 적어서 해볼까요? 6분의 A 빼기 2와 6분의 B 빼기 2가 있는데 오른쪽이 더 크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2차 시술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A와 B에 대한 크기를 갖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양쪽에 뭐 하셔야 되죠? 처음에 네, 더하기 1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6분의 A가 6분의 B 이렇게 작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되겠죠? 양쪽에다가 네, 곱하기 양수를 하기 때문에 얘는 안타깝지만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여전히 해도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럼 그냥 보통 여기서 아이들은 나머지 4개 맞았으니까 볼 것도 없이 5번이 답이겠구나 라는 게으른 풀이를 하지만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 빼기 3A가 2 빼기 3B보다 작다. 자, 최종적으로 A와 B의 크기 관계가 나타나야 되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얘 꼬리부터 없애야겠죠. 그래서 2를 갖다 빼주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얘 없애야겠죠. 그럼 내가 갑자기 묻고 싶어요. 민우야. 이 마삼을 없애려면 양쪽에 뭐 해줘야 될까? 나누기 마이너스 3이에요? 더하기 3이 아니라? 이거 빼기 3인데 없애려면 더하기 3 해야 되지 않아요? 더하기 3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빼기 3에 0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보니까 눈이 뭔가 되게 흔들리는 동공이 막 하지만 잘 버텼어요. 네. 나누기 마삼이죠. 나누기 마삼이니까 즉 역수 마삼분의 1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없어지는 건 맞는데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될까요? 달라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이 왼쪽이 더 크다가 돼서 틀리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것들 지금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갖다가 지금 쭉 한번 확인해 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5번. 이거 사실 여기서부터 시험에 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중위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성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원판이, 얘 원판은 이렇게 생겼어. 이 원판이 이렇게 됐는데, 얘를 갖다가 이 X라는 녀석이 성형을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 형태가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눈물겨운 이제 성형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근데 이것도 의사가 봤더니 한 번에 못 하겠어. 견적이 안 나와.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해야 돼. 그럼 1차 시술 먼저 해야겠지. 어떻게 해줄까? 이 녀석이 비포고요. 이 녀석이 애프터예요. 우리 가면 성형외과 그렇잖아요. 성형외과 가면은 비포가 막 이래가지고 이게 비포고요. 이게 비포고요. 근데 애프터는
이거 진짜 저희 병원 왔거든. 아니 어떻게 제주도 있다는 것 같은데. 좀 이뻐졌잖아. 이런 식으로. 자, 비포를 애프터로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거보다 이게 이쁘지.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가 됐어. 자, 이 환자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곱하기 얼마? 그렇죠. 바로 얘부터 1차 시술 해주셔야 돼요.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가 다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곱하기.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될 거고요. 그 다음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 3. 자, 양쪽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인생 역전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져요. 됐어요? 자, 이게 1차 시술이에요. 다음 2차 시술 가셔야겠죠. 그렇죠. 양쪽에 더하기 1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1을 갖다 해주면 여기다가도 11 더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11 더해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최종 성공이 되면서 자, 이 경우는 얼마가 되느냐? 부등호 방향은 안 달라지겠죠. 마 3 더하기 11이니까 얼마? 8 될 거고요. 여기는요? 12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최종 경우는 8 이상 12 이하가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아, 미안해요. 여기 빠진 거 못 봤어요. 너 갑자기 왜 사라졌니? 안녕. 자, 돌아가서 8 이상 12, 잠깐만요. 아, 이거 갑자기 등호가 왜 들어갔죠? 미안해요. 등호가 원래 없었죠, 여기. 여기 등호가 없었어요. 6 미만이었죠? 잠깐만요. 수정할게요. 이거 갖다 괜히 등호 처음에 썼네요. 처음에 6보다 작았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1 더해줘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의 범위는 8보단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야 돼요. 틀렸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풀이법을 알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12를 분수로 바꿨다고요? 11을 분수로 바꿨다고요? 네. 네. 마이너스 2부터 5잖아. 어떤 거 말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는 정확한 풀이가 아니라 x의 범위를 추산해가지고서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스탠다드 풀이에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나은 풀이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모 정도면 좋겠어요. 사실 별은 원래 2번이었죠. 별은 2번이었는데 세모라고요. 세모. 그건. 팀장 지금 그 혜택은 내가 당분간 중지시켰어요. 없어요. 별 2번, 세모 1번. 근데 지금은 세모. 모르는 거 아니니까. 지금 내가 오늘이나 금요일 날에서 여러분 좀 일부 팀원 조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일부 조정이에요. 전면 조정이 아니라.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참조할게요. 대신 오늘 중으로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금요일 날 안낼게요.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비포 애프터인데 이 녀석 가지고서 얘로 바꿔주는 것까지의 성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1단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성형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된 것 같고요. 정리되셨어요? 그럼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뭐 RPM은 뭐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내가 오늘 이 풀이법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부등식 중에서도 몇 차 부등식일까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자체가 1차 방정식, 방정식 중에 1차였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부등식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 배우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연립 부등식이 되겠죠.
네, 이것도 뭐 낸다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중학교 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리고 여러분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 2차 부등식도 배웁니다. 어떻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부등식의 제일 첫 단계인 1차식이 부등호를 갖고 있는 1차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모든 항을 다 정리해서 했더니만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1차인 부등식이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형태는 다 이항에서 혹은 양쪽의 부등식 성질상 x를 똑같이 더해도 부등은 유지가 된다는 것 통해서 얘 사라지고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됐죠? 이거는 1차 부등식이 맞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언뜻 보기에 1차 부등식 같지만 얘를 갖다가 이항해가지고 이쪽에 넘긴다. 사실은 양쪽에 3x를 빼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면서 0 빼기 2가 이렇게 돼버리는, 또 얘도 넘긴다면 뭐 넘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떤 이렇게 되든 말든 간에 x가 사라지는 경우가 될 테니까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x가 사라지면 1차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당연히 x가 2차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안 주어지면, 안 줄어들면은 1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런 거 판단하는 거야 뭐 이따 나중에 할 거고요. 자, 풀이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얘 보시면 돼요. 이 과정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3x-2가 좌변에 있고 10-x가 우변에 있어요.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걸 넘길 때는요, 우리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동류항을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산시켰죠. 맞나요? 네, 괄호도 있으면 괄호도 풀고, 소수가 거지 같으면, 개수가 거지 같으면 뭐 10, 100천 곱하나 분모의 최소배수 곱하나 해가지고서 개수 정돈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 x 정돈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맞죠? 이항을 쓰던 뭐 부등식의 성질을 쓰던 똑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항을 할 때는 통상 보통 좌변으로 몰아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x는 무조건 왼쪽으로 몰아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 가지 팁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걸 풀 때 얘를 갖다 이항하게 되면은 양쪽에다 뭘 해주는 거죠? 얘를 넘기면 플러스 x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건 사실상 부등식 성질상 양쪽에 x를 더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사라지면서 여기 10만 남고 4x 빼기 2가 10보다 작다라고 처음 가정으로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도 넘겨야겠죠? 어떻게 되겠죠? 양쪽에다가 2를 더하는 건데 귀찮으면 그냥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4x가 12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현재까지는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양수든 음수든 더하기 빼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정 이후에 x만 남겨야 되니까 4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얼마가 됐죠? 빼기 4인가요? 나누기 4인가요? 잘했습니다. 나누기 4를 갖다가 양쪽에다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건 양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양수를 4분의 1조각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달라지면서 4분의 12가 돼서 3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리바이벌인 1차 부등식의 풀이법입니다. 이걸 쓸 때 우리가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이항을 쓰지만 이항이 헷갈리면은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이 부등식의 이 무게는, 이 크기는 양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변함이 없고 음수도 더하기 빼기는 변함이 없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헷가닥 돌아버린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이 3보다 작다라는 게 방정식과 다른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한 딱 값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구간 영역이 되나요? 영역이 됩니다. 구간 영역이 되기 때문에 부등식은 그 해석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해석이 조금 더 어려운 파트가, 방정식은 근만 딱 구하면 끝났잖아. 부등식은 근만 딱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영역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되냐 안 해당되느냐까지 따질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정식은 후반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3보다 작다. 이거 우리 이 영역 표시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보다 작다 한다면은 나타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수직선 나타내시고서 요 3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 포인트예요. 경계점이에요. 알겠어요? 딱 구분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여기가 3이 되면서 3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3보다 x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은 쪽이면 3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그렇죠. 이쪽이 큰 쪽이고 이쪽이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해당되는데, 자, 이 3을 얘는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스타트 포인트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딱 찝어줘요. 찝어주시되 3이 들어가면 칠해주고 3이 안 들어가면 비워주세요. 너는 빼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엔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쪽이니까 이쪽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하게 되는 영역이 이 영역 자체가 칠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 영역 자체가 바로 이것을 비주얼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역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서 우리가 공통 부분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표시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거는 별 할 게 없어요. 방정식 풀이법과 똑같아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고 이항해가지고 x 정도라는 것, 아까 하던 것. 그 다음에 개수가 그지 같으면 이쁘게 곱해줘가지고 대신 양수를 곱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부등호의 그 앞에 있는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 또 넘겨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계산하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문제 보면 제일 빠르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차 부등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랍니다. 같이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번 뭐예요? 얘를 이항하더라도 x는 살아남죠. 그리고 x 1차 말고는 더 다른 차수는 없죠. 1차 부등식 맞습니다. 2번은 어떨까요? 같이 해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같이 보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몇 차 부등식일까요? 맞습니다. 이건 2차 부등식이에요. 안 됩니다. 다음 얘는요. 딱 봐도 양쪽에 뭐 x가 있어가지고 1차 같지만 네, 양쪽에 x 더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1차도 안 됩니다. 그 다음요. 이거는 만약에 2차가 보이긴 하지만 x가 아니고 x제곱이죠, 지금. 네. 사실은 요게 요 형태가 되는 이 부등식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요것도 자,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는 심심하니까 너희도 한번 해볼래요? 자, 내가 해줘요? 저 잠깐 하세요. 그럼 저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한 2, 3분 드릴까요? 다 하셨죠? 좋아요. 많이 할까요? 아직 안 시작했잖아요. 사람 말을 좀 들으세요. 그렇잖아. 지금 안 시작했어요. 동유형, 밥까지 올라와. 네, 4분까지. 네. 너 근데 마라탕 조심해.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왔어. 어? 저는 중간 친구한테서 잘 받으세요. 저 트위터가 뭘, 왔어. 야, 뭘 잘 보기라도 하고 사달라 그래라. 잘 보고 사달라면 이유라도 있지. 너는 되게 느끼한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너 먹거든 지금. 지금 떠든 거 보니까 다 푼 거 같네요. 자, 매일 와라고 친구가 있어요. 지우야 그냥 자, 이제 해볼까요? 아니요. 아,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어렵지도 않잖아. 저 없어. 저 지금 4번에 입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슬슬 시작할게요. 자, 보자, 이제, 얘들아. 얘들아. 자, 1차 분식의 풀이 과정이에요.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죠? x를 몰아야죠. 그럼 자, 얘 일로 이항할게요. 이항이라는 건 사실 말이 그런 거지. 속으로는 뭐 하셔야 돼요? 양변에 등식이에요, 이게? 네, 양변에 뭐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눈으로는 더하기 3x가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계산되니까 없어지면서 더하기 3x가 되니까 여기 2x가 돼야 안 돼요? 자, 그 다음엔 이 마이너스 7로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아준 거죠. 양쪽에 더하기 7이니까 사라지면서 여기는 9 더하기 7 돼서 16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나눠줘야겠죠. 양쪽에 나눠주니까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다음 두 번째 할게요. x 빼기 1 있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자 얘를 1로 넘기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 3x 마 3x니까 마 2x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얘 넘겨야겠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그죠? 마사가 왜 나오니? 아, 이것만 넘기면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마 2x, 그 다음에 여기 마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다면은 부등호 방향은 아직까지 처음과 똑같게 얘가 유지가 그냥 될 겁니다. 왜냐면 더하기 빼기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마이너스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줘야 되죠? 나누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나누기 마이너스라는 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은 얘기겠죠? 사실상 나누기랑 곱하기는 결국 배열은 비슷해요. 역수라는 것밖에 없지. 자, 그러면 이거 사라지니까 x가 남는 거 맞습니다. 사실 이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지만 계산하게 되면 2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바뀌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그냥 작은 팁인데 여러분 X항을 무조건 좌변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러라고 한 법칙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근데 효율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를 추천하냐면 3X하고 X 중에 누가 더 커요? 큰 놈으로 넘기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풀 수 있죠. 큰 놈을 이쪽으로 많이 넘기게 되면 여기는 2x가 남고 마이너스 5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5가 되니까 4가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상황에서는 이걸 넘겨봤자 양수인 계수를 넘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결과는 똑같지만 어떻든 간에 나 개인적으로는 큰 놈에게 붙으라는 걸로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실수할 위험이 좀 줄겠죠. 부등호 방향을 뒤집을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할게요.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 풀이 빨라 하겠습니다. 큰 놈한테 붙어야겠죠. 됐습니까? 몇 x 남죠? 3x. 이런 식으로 되니까 3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양수니까 바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칠해주시고. 그 다음 그거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 되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로 이렇게 칠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큰 놈한테 붙으세요. 몇 x요? 5x. 자, 이거 넘기시면 어떻게 되나요? 5. 부등호 방향 변화 없습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경계점은 1입니다. 하지만 1을 갖지 않죠. 비워놓고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왼쪽. 이렇게 되겠죠. 칠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나 지금 비웠는데? 뭐라고요? 포함 안 시켰는데? 내가 더 얼마나 크게 해줘야 돼요? 이만하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크게 한 건데 안 들어가요.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다음 할게요. 풀이 과정. 바로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자, 전개 2x 더하기 4 돼야 안 돼요? 큰 놈한테 붙으세요. 얼마 남죠? 넘기면 어떻게 되죠? 끝나버렸죠? 얘하고는 좀 다른데 얘는 큰 놈한테 붙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고리타분하게 그냥 계속 좌변으로 볼리네요.
그 얘를 이게 2x니까 2x 더하기 4 한 다음에 얘 일로 하면 마이너스 x, 얘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곱하니까 바뀌어서 이렇게 돼, 안 돼요? 좀 더 복잡하지 않아요? 난 그냥 이거 추천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개수가 소수일 때. 뭐 곱해주죠? 네, 5x 빼기 18은 3 빼기 2x라는 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자, 큰 놈한테 붙으세요. 넘깁니다. 몇 x죠? 7x. 자, 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21. 부동반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로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큰 놈이나 좌변분해나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겠네요. 양쪽에 10을 먼저 곱하셔가지고서 이거 만들고 얘가 3 빼기 2x라는 거 바꾸신 다음에 이걸 풀게 되면 지금 2항에서 7x, 이쪽이 21.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답 잘 맞으셨죠? 다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번엔 개수가 분수일 때. 역시 마찬가지죠. 부등호만 들어가 있다 뿐이지 방정식 풀 때랑 똑같습니다. 양쪽이 뭐 곱하죠? 6과 2와 3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죠? 네, 6입니다. 그래서 6을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죠? x 더하기 4가 되면서 여기는 3x 더하기 24가 되겠죠. 자, 큰 놈한테 붙어야겠죠? 이거 잠깐 제끼고 큰 놈한테 붙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서 x가 얼마? 마 10보다 작아요? 그죠? x가 주인공이에요. x는 마 10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 교과서 풀이대로 한다면은 얘는 무조건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겠죠. 따라서 여긴 일단 마 6을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4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얘가 일로 넘어가시니까 마 2x가 되고 일로 넘어가니까 20이 되니까 자, 마 2가 넘어가니까 나누기 y니까 바뀌면서 이 20 마이너스 20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마 10이 되겠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냥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미 익숙한 거 여러분 머리 정도면 이거 쉬울 테니까. 자, 그쵸.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활용이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또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가벼워요. 무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조만간 무거워져요. 자, 1차 부동식인 거 같이 합시다. 뭘까요? 싹 보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이거 맞아요, 아니야? 1차고요. 이거는요? 2차니까 안 되고. 이거는요? 같아 보이지만 제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건요? 제껴도 남아요. 그래서 1, 4. 기억, 리을. 봐라. 네. 옆으로 봐라. 자, 숙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풀고 수직선에 그리래요. 어려워요? 자, 그래요? 자, 자, 이게 진짜 어렵다고요? 이제 남겨야겠는데.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거 한 100문제 줄까? 지울 거잖아. 자, 됐어요? 이거 풀려면 큰 놈한테 붙으라 했어, 안 했어? 몇 x? 일로 넘기면 부등호 유지하고 다 나누면 수직선 어떻게 돼? 스타트 포인트 5. 포함해, 안 포함해? 7에. 어느 쪽이야? 커, 작아? 오른쪽 누구냐? 작지? 이쪽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혹시 암산 되세요? 암산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암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놈한테 붙으세요. 마이너스 2x 하고 6. 아, 그 오른쪽. 아니요. 큰 놈한테 붙으면 마이너스 x가 안 나오겠죠? 맞아요. x는 마산보다 크다고 혹시 나왔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게 암산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자, 해볼게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큰 놈한테 붙어야 돼요. 넘겨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4x니까 2x가 우변에 남고 7 넘기면 마륙이 돼야 안 돼요?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되시면 참 좋아요. 그럼 바로 쉽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는 마이너스를 나누거나 곱하는 거를 아예 애초부터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막판에 암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헷갈릴 염려도 적고.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x가 얼마보다 크다? 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마삼 스타트 라인 찍어 놓고서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 왼쪽이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솔직히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바로 풀어서 하는 건데 어렵습니까? 이거 너무, 자, 이것만 해볼게요. 암산해볼래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 반암산만 해볼게요. 반암산. 네, 여기 마삼엑스 보여, 안 보여? 다항식 전개할 때 쓰셨죠? 다항식 전개법을 여기 활용하는 거예요. 마삼엑스 돼, 안 돼? 마 2x 돼, 안 돼? 마 5x지. 큰 놈한테부터 플러스 5x 돼, 안 돼? 6x 나와, 안 나와? 우변 6x 됐고, 상수 갖게 6 있지? 마 4 있지? 2지? 5 넘기면 어떻게 돼? 마 3. 됐어? 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 나갔다 돼, 안 돼? 양수 넘기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달라져. 됐습니까? 답이에요. 됐습니까? 어렵나요? 이중 속도가 나오셔야겠죠? 되나요? 뭐 부등호 좌우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차피 x가 위치해 있으니까 큰 쪽을 향해 벌어진 거니까 해석은 똑같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중 속도기 때문에 여러분 시켜봐야겠지? 확인 3번에 몇 번 하실래요? 아, 3, 4번이요? 알겠어요. 너희들의 마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악마가 있나요? 하세요. 참. 아니, 지금이요. 삼성 다 하셨어요? 지금 다 하신 사람 속도면은 괜찮고요. 다른 친구들도 좀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되셨어요, 지우? 자, 연우 됐어요? 해볼게요. 자, 반암산 해볼게요. 여기 6x죠? 마3x죠? 큰 놈한테 붙으면 몇 x죠? 네? 예빈이 뭐야? 그 다음에 상수 갑니다. 여기 마2 빼기 1이니까 마3이죠? 마3이 거기는 15니까 마3 넘기면 8. 분호고 방향은 변함이 없죠? 따라서 x가 얼마 이상? 2 이상. 나오셨나요? 네,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다음, 이거 할게요. 자, 조금 더 빠르게. 몇 x? 아니, 계산 다 하면. 좌변이야, 우변이야? 우변에 7 빼기 4니까 3x 남아요, 안 남아요? 7 빼기 4니까. 됐습니까? 자, 상수 갑니다. 마4, 마6 넘기면 2. 되나요, 안 되나요? 따라서 x는? 되나요? 네, 이 정도면 별로 안 어렵죠?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이거 풀 때 여러분이 2학기 때 배웠던 다항식 정리, 동류항 정리하는 것도 암산할 때 쓰는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항하는 거는 뭐 1학기 때 이미 다 마스터했으니까 부등식일 때 음수 곱하고 나누는 것만 유의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젠 뭐예요? 분수일 때죠? 분수가 좀 더 까탈스럽죠? 소수 분수.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자, 큰 거한테 붙으면 몇 x? 솔직히 이걸 10을 곱하는 것보다 만약에 10을 곱하는 게 괜찮아요. 스탠다드 풀이는 이거죠. 10을 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큰 건데 붙으면 9x가 되고 넘기면 18 되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그냥 할 수 있겠어요. 넘기면 몇 x 되죠? 0.9x 됩니까? 넘기면 1.8. 그래서 1.8보다 0.9x니까 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굳이 10을 곱해도 되지만 자신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0을 곱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수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괜찮아요? 네,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분수일 경우는 암산이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쪽이 뭐 곱하죠? 14니까 이렇게 먼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좌변은? 우변은요? 2x 빼기 14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14 곱한 거니까. 자, 이제 계산합니다. 5x 남아요? 안 남아요? 그 다음 20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그래서 x 얼마? 마 7보다? 네? 아, 작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2번, 4번 두 개 해보실까요? 2, 4. 여러분의 마음소리가 들렸어요. 풀기 싫다는 마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여러분. 이상. 일본은 이상 중안 하고. 나 참다. 어, 됐나요? 다 된 것 같아야 되는데? 다들, 아, 네. 이건가요? 아, 몰라요. 4번 뭐예요? 안 됐다. 틀렸다. 틀렸어요? 다시 해좀 볼까? 해볼게요. 반대였어? 해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양쪽이 뭐 곱하죠?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2번은. 2번은 뭐 곱하죠? 10 곱하죠? 13에 2x 빼기 3이 35x 빼기 더하기 15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자, 여기가 26이니까 넘어가면 9x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39인데 마이너스 15까지 더해지니까 얼마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9로 나누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자신 있으면 2.6 넘어가면 0.9 넘어가면 마이너스 5.4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4번 할게요. 4번은 양쪽에 뭐 곱하죠? 12 곱하면 여기는 그 전에 잠깐 일단 할게. 자, 12 곱하면 4에 2x 더하기 3 마이너스 3에 3x 빼기 5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8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돼야 안 돼요? 다음에 여기가 12 맞죠? 더하기 15 맞죠? 그럼 얼마죠? 네, 27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나 맞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나요? 잠깐만 이거 확인해줘. 여기까지 맞았는지. 얘들아, 얘들아, 여기까지 맞았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거 맞지 않아? 아니, 이게 맞았는데 이게 왜 아닐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7이잖아. 어찌를 봅시다. 12 더하기 15, 27, 12. 나 15. 시간 나? 내가 맞을 것 같은데? 틀렸어? 답이 뭐예요? 답 이거 아니에요? X는 15보다 큰데. X가 내가 맞았는데? 틀렸네. 뒤질려고, 이씨. 아, 맞았다. 근데 나는, 나는 내 암산한 게 난 암산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내 암산이 맞았네요. 틀렸으면 2번이 몇 개? 아, 알지 얘들아. 자, 다시 복귀할게요. 여기까지는 돼야 안 돼요? 그럼 8에서 마 9니까 마 x 남고 됐죠? 그 다음에 12에서 15 더하니까 27. 여기는 12. 맞죠? 그럼 이거 이항하면은 마 15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안 곱해야 돼. 부등호방에 달라져 안 달라져? 바뀝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내가 큰 대로 붙으라고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 x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큰 대로 붙고 말고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가셔야겠죠? 됐나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갖다가 곱하고 나누는 그 마지막 과정에 접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도 14개 풀면 나처럼 암산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내가 암산하면서 한 2번 검사를 했었거든요. 자꾸 똑같이 나오길래 틀렸나 보다 했죠. 자, 다음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봐주세요. 이걸 풀래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는 건 이게 왜 있을까요? 문제 먼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5번이에요. 책 보는 게 편하시면 책 먼저 보셔도 돼요. 풀이는 보지 말렴. 책 문제 보셨죠?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여기서의 이 등식의 이 주인공은 x라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도 x에 대해 1차 방정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x의 최고차가 1차인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고. 자, 그럼 a라는 건 뭐냐면 a는 변수, 우리가 찾는 변수 미지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숫자인데 그냥 이렇다라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할게요. a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는 걸 풀래요. 풀라는 건 뭐예요? x에 대한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죠. x에 대한 부등식을 풀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x가 뭐보다 어떻게 되겠느냐는 걸 부등으로 채우는 거죠. 이걸 만드는 건데, 근데 거기에 조건이 양수라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은 반드시 써먹으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풀이할게요. 푸는 건 지금까지와 똑같아요. x만 남겨야 되니까 얘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그래서 a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양쪽에 a를 빼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은 뭐 해주셔야 돼요? 나누기 a, 즉 곱하기 a분의 1과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a분의 1을 양쪽에 곱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만 얘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 부등호가 유지가 될지 뒤집힐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안 뒤집으려면은 이 a분의 1 곱한 부호가 양이 돼야 돼, 음이 돼야 돼. 양이면 안 바뀔 거고, 음이면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죠. 맞나요? 네, a가 양이라고 돼 있어, 음이라고 돼 있어. 양이니까 a분의 1도 양이야, 음이야. 이게 양수기 때문에 똑같이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사라져서 x만 남고 얘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여러분이 이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선 뭐냐면 이 계산이 더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앞에 계수가 곱해지는 것들이 양이냐 음이냐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저게 숫자로 안 나오고 식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또 그 계수의 범위에 대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방정식이면 딱 얼마 등호로 딱딱 떨어지니까 단서가 되게 심플한데
이게 이렇게 부등호 세상에서는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에 얘 풀래요. 그럼 먼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우린 x가 주인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ax 빼기 3이 5보다 작다라는 걸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이 x에 대한 부등식을 푼다는 건 최종적으로는 x만 남겨놓으라 이거니까 처음에 마삼을 이항해야겠죠. 양쪽에 더하기 3 해주는 거죠. 그럼 ax가 8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은 이제 a를 없애야겠죠. 나누기 a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 x 근데 곱하기 a분의 1이라고 할게요. a분의 1을 갖다가 곱하셔야 되는데 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지셔야겠죠. a가 양이야, 음이야? 그럼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입니다. 얘도 음이에요. 그럼 양쪽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셔야겠죠. 그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누면 x만 남을 거고 여기는 a분의 8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은 x가 더 큰 쪽으로 바뀌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x는 a분의 8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요 5번을 해보시기 바래요. 너희들의 마음수를 들었어요.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세트예요. 세트라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 쓰여요. 그때는 A의 범위를 안 주고 그냥 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A의 범위를 다 나누셔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 첫 걸음이 여기서 출발해요.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니까. 좀 추운가요? 음. 비가 와서 좀 습하다 보니까 에어컨 좀 틀었어요. 자, 되셨나요? 해볼게요. 첫 번째, x에 대해 예체부 두시니까 풀이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ax는 5a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 이항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양쪽에 나눠줘야겠죠. x 나누기 마이너스 a 나누기 마이너스 a니까 이건 사라지면서 1만 남으니까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냐 마냐의 판단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가 양수기 때문에 자, 얘는 음수죠? a가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음수 곱했기 때문에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었다면 맞았습니다. 마오보다 작아야 돼요, x가. 마이너스 5 미만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a가 음수일 때 이거 풀어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현명하게 푸시려면은 이미 누가 더 커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자, AX는 7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럼 이제 A를 양쪽에 나눠줘야겠죠? X가 A분의 7 되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찾으셔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A는 지금 0보다 작았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A분의 1을 양쪽에 또는 나누기 A를 해준 건데 음수입니다. 음수 맞잖아요.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따라서 이렇게 뒤집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A가 음수인데 그럼 3A가 커요? 2A가 더 커요?
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넘겼겠어요.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AX가 마칠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자,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나누는 건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그래서 이거는 부등호 방향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7보다 X가 크거나 같다.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유의해서 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X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 따지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찌질한 거 몇 개만 하면 끝나요. 네, 찌질해요. 되게 귀여운 문제예요. 봅시다. 자, 5x 빼기 a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1차 x에 대한 부등식 풀었더니만 그 해가 3보다 크다로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a 값 뭐 구하라 이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거 큰데 붙으면 3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넘기면 1 더하기 a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x는 3분의 1 더하기 a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 변함없이. 됐겠죠? 그럼 이 포인트가 3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동일한 범위란 뜻이니까 포인트 같아야겠죠.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a라는 경계값이 3과 똑같아야 되니까 1 더하기 a가 9가 돼야 되니까 a는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푸시면 돼요. 정말 퀴즈걸렁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실래요, 그냥? 그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으니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세요.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해. 안 어렵잖아. 난 암산할게. 난 암산할게. 니네 빨리 풀어. 쉬워요. 쉽잖아. 이거 왜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 그냥 소용이 없지. 괜찮아. 더 잘했어. 나서 나올 거야 아마. 왜요? 뭐 산 변비예요? 아니에요. 나올 거라니까. 주원이가 못 알아들었길 바라요. 아니. 자, 됐죠, 됐죠. 잠깐, 알았죠? 너 왜 그래? 주원이가 짜증나자, 지금. 나처럼 약간 은유적으로 넘어갔어야지. 현석아, 나왔어? 잠깐, 틀렸다, 현석이 틀렸다. 현석이 틀렸다. 지금 고치는 거 봤는데, 내가. 봐, 조용히 하잖아. 우긴다고 될 게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요. 자, 이 나누면 돼, 안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방정식이죠? 그럼 분자가 8이 돼야겠죠? a는 3이 돼야겠죠? 어렵나요? 다음 조용히 하시고요. 욕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정말 응용할 게 없으니까 아직 2단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막 쥐어 짜가지고 막 문제 어렵지 그냥 용 쓰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막 정말 힘도 없고 제가 그냥 볼품없는 애가 너 나 무섭지? 나한테 죽어 막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무서워 이러면서 풀어주면 돼요. 아이 무서워 뒤지겠네. 자 풀어봅시다. 자 이거 넘겨야겠죠? 그럼 자 4x가 마 8보다 작다. x는 마 2보다 작다.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게 1번의 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 a 빼기 6x가 2의 1 빼기 x보다 크다니까 2-2x 여기는 a 빼기 6x 자 이거 큰데 붙어야겠죠? 4x 되나요? 안 되나요? 이를 넘기면 a 빼기 2 되나요? 안 되나요? x는 4분의
a 빼기 2보다 작다. 돼야 안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해가 같답니다.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2.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 마 8이겠죠? 마 8이니까 a가 얼마? 마 6. 됐습니까? 네. 그래, 어렵죠? 네, 어려워 죽겠어요. 자, 그 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요. 별 두 개, 세 개도 돼.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막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자, 일단 문제 먼저 읽으세요. 문제 읽으시라고. 차분하게. 한글이에요. 코리안. 사투리. 됐어요? 자, 볼게요. 문제 먼저 보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랍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때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냥 계산만 뭐 풀러고 하면 되겠지라는 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뭘까라는 게 좀 더 느껴지는 문제죠.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의 x의 범위의 자연수가 3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넘기기 위해 큰 놈을 붙으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럼 자, x가 이렇게 그는 나왔죠.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범위 안에 자연수가 3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수직선에 이 범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얘는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직선 그려볼게요. 수직선에서. 자, 얘 몰라. 문제는 이게 문제야. 2분의 a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찍어야지 뭐. 여기가 2분의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돼, 안 돼? 포함되죠? 그리고 자가 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이 녀석의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할 때는 그림을 보고 천천히 떠올리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머리로만 하기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제 볼게요. 이 범위 내에 자연수가 3개래요. 이 범위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작은 건 한두 끝도 없잖아. 거기에 자연수가 3개밖에 안 들어가려면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겠어? 그렇지. 여기가 4, 5, 6일 수는 없잖아. 그럼 밑에 1, 2, 3도 들어갈 건데. 딱 1과 2와 3이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야 더 안 들어가. 더 갖고 싶어도 없어. 제일 작은 세 자연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끝이니까 더는 못 가져 갖고 싶어도. 이걸 떠올려야 돼.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4는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4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4는 같지 않아야지만 이 범위 내에 이렇게 3개밖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3개. 그건 1, 2,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더 상급 풀이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지 뭔가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게 이 범위 내에 자연수가 3개밖에 안 들어가? 1, 2, 3밖에 안 되겠네. 그러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나느냐? 아니죠. 이게 1단계인데 굉장히 잘한 거 맞아요. 잘한 거 맞는데 아직 좀 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여기서 우리 해석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경계선이니까. 맞잖아요. 그럼 2분의 a라는 이 경계선은 즉 x의 범위의 경계인 이 2분의 a라는 녀석은 이 2분의 a라는 녀석은 방금 구한 대로 본다면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됐어요? 자, 근데 이게 1번이면 1번까지 왔다면 이게 2번 단계예요. 2번은 뭐냐? 잘 생각하셔야 돼. 2분의 A라는 이 경계가 이 까만 수레바퀴가 얘가 3과 4 사이라고 하면서 막 깔짝깔짝거려. 깔짝깔짝거리다가 3에 딱 닿았어. 왜냐면 얘는 2분의 A는 움직일 수 있잖아. 움직이는 바퀴라니까. 그걸 포함하는. 얘가 움직이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이해가 돼? 이 녀석이 굴러서 3까지 딱 왔어. 그러면 그때 닿아도 문제가 없을까? 이 회색 범위가 새로운 x의 범위가 될 거 아니야. 이 바퀴 여기까지 왔습니다. 됐습니까? 거기도 자연수가 3개가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1, 2는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3은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같죠. 왜? 가지니까. 경계 가지니까. 그래서 둥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얘는 여기까지 오케이가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또 깔짝거리다가 이번에 좀 커볼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해도 괜찮을까요? 2분의 1한 녀석이 불러서 요 4까지 도착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2분의 A라는 경계는 X가 가죠, 안 가죠? 같죠? 채워져 있죠? 이 까만 수레바퀴가 4에 닿는 순간 범위 X에는 4라는 자연수도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자연수가 3개가 아니고 1, 2, 3, 4, 4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1, 2, 3, 4, 4개가 됩니다. X 범위에서. 그래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 A의 범위는 다음처럼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게 2분의 A다 보니까 A의 범위 하려면 양쪽에다 2 곱하면 되겠죠? 최종 범위는 다음처럼 되겠습니다.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수레바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마냐가 두 번째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1단계. 아이고. 1단계고, 그럼 이게 2단계가 되겠죠? 내가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거 꽤 어려워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고등학교 가도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나오거든요. 이걸 여기서 잘 못 마스터하면 고등학교 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것까지 소화하면서 그때 배우는 것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반짝반짝해지겠죠. 여름 됐다는 대충 알아들어 무슨 나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제 신약 개발되는 중이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요즘 AI랑 이 신약 개발이 이제 조인돼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정확도가 높게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 미래. 아니야, 그래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이빨이 새로 나게 하는 약품도 지금 그 치료법도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은 막 그 틀니 끼고 막 임플란트 하고 막 이런 어른들 그러잖아요. 혹은 뭐 그럴 거 없이 그냥 어떤 그 약품 처리만 해주면은
상어처럼 이빨이 더 튀어나오고 다시 새로 나기도 한대요. 상어는 모르죠. 상어는 일주일마다 이빨이 새로 나요. 그래서 상어는 이빨이 계속 톱니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나가면 퉁 튀어나오고 다음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빨 빠져요. 이빨 빠지죠. 왜냐면은 물어뜯다 보면 이빨이 빠질 수 있는데 걔가 그런 거 겁내지 않고 만약에 생각해봐. 상어가 이빨이 한 번밖에 안 나. 그럼 감히 그렇게 물어뜯겠니? 잘못 물어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쇠창살 막 물다가 이빨이 나갔어. 그럼 상어는 어떻게 돼? 뒤져야죠. 먹을 수가 없잖아. 이빨이 없는데 뭐 씹으면 상어가 만약 이빨 없어 봐. 이러면 잡히겠냐? 헝헝헝 이렇게 하면 못 잡고. 누가 끼워? 네가 끼울래? 자, 틀리 끼우다 죽겠다. 그런데 상어는 그러니까 이빨이 날아가도 겁이 안 나요. 또 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난다 그래요. 아예 톱니처럼 계속 나오는 구조라고 해요. 자, 아무튼 간에 정리하셨어요? 얘는 두 단계 풀이법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했죠? 풀어요. 풀어서 이거의 경계를 먼저 놓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수가 3개만 들어가니까 1, 2, 3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4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요 경계가 되는 2분의 A란 녀석의 1차적인 범위를 구하세요. 알겠어요? 1차적인 범위라는 건 까만색 뺀 빨간색 부등호 범위만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빨간 범위가 뭐였어요? 이 경계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겠다라는 것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수레바퀴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레바퀴를 갖고 있죠. 바퀴가 포함되는 애죠. 그럼 이 바퀴가 3까지 닿아도 여전히 1, 2, 3은 포함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 바퀴를 비워놓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면은 그때는 3에 닿으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때는 3이 닿는 순간 3이 경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범위에서. 얘는 괜찮아요. 이걸 갖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다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가 4를 닿는 순간 4까지도 먹어버리죠. 그럼 x는 4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3개를 만족하지 못해요. 4개가 돼서. 그래서 여긴 들어가지 않고 여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좀 고급 부등식에서는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림 그려 판단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숙제의 시간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귀여운 것들. 좋아. 자, 여러분. RPM은 안 줄 거예요. RPM은 안 줄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 100까지만 줄게요. 100까지. 얼마나 좋아, 100까지. 재밌어. 너무 적어요? 끝까지 적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굿쌤이, 뭐, 네. 너 수능수도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약간